자,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이 이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에 이제 굉장히 잘 담겼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1장은 희생, 2장은 희생 위기, 3장은 웨디푸스와 희생양, 4장은 신화와 제의의 기원, 5장은 디오니소스, 6장은 모방 욕망에서 무서운 짝패까지, 7장은 프로이트와 웨디푸스 컴플렉스, 8장은 토템과 타부, 그리고 근친상간의 금기, 9장은 레비스토스 나오네요. 그리고 고조지와 결혼관습, 10장은 신, 죽은 자 성스러움, 그리고 희생대체, 11장은 제의의 통일성, 그리고 12장 결론. 네. 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속, 아까 이제 희생, 지금 좀 전에 요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 초속적 폭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 영어로 하면 foundational violence라는 말이, 우리 그 김진식 교수님께서 초석적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좀 생경스럽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석이라는 왜 우리가 그 상냥식 때 그 닭피를 흘립니까? 그러니까 독일어로 바우오프라고 그러는데 인류가 오래전부터 건축물을 지을 적에 그 중국 우리 고대 기록에도 보면 그 또 황궁을 지을 적에 황궁이 영원하라고 그 벽 반드시 아주 오래전에는 아기들을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상장식 때 그 닭을 잡는 이유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석적 폭력 또는 초석적 살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초석적 살해. 네, 초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적에 어떤 초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축학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희생 없는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냥식이나 바우오프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어떤 그 건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떤 문화라는 질서와 건축물에도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피를 통해서 지속된다고 생각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연관 짓고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초석적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되니까 든든히 설하고 이제 뭐 애들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닭의 피를 흘린다든지 어떤 폭력, 어떤 폭력 피 뭐 이런 것으로 건물이 서도록 하는데 그게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집단,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히 서기 위해서도 폭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류 문화라는 건축물에도 뭐가 은폐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희생 제물이 은폐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건물 밑에 아이들의 뼈가 있듯이 맞습니다. 문화 공동체 밑에는 결국은 초석적 폭력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군요. 문화의 기원에 대한 그 지라르의 책 제목이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화의 기원인데, 우리가 문화의 기원이나 사회의 기원을 그동안까지는 지라르 이전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원이 있는 것처럼 뭐 사회 계약설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라르는 이제 그걸 믿지 않죠. 그건 너무 낭만적이다. 실제로는 문화의 기원에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례가 있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하고도 접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문화의 기원에 어떤 사례가 있고 태초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태초의 사례가 있었다. 태초의 사례 이야기. 이제 프로이드가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라르가 이제 좀 완성을 했죠. 문화의 기원에는 사례가 있었다. 그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이 희생양 메커니즘. 결국 그 초석적 폭력이고 초석적 살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희생양이 뭐죠? 이걸 사실은 번역을 스케이프고트인데 영어로 스케이프고트이고 독일어로 진덴복이고 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모두 염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 한국어 번역이 희생양으로 굳어져 버려서 저도 그냥 제 책을 붓다와 희생양으로 했는데, 본래 제목은 붓다는 사실은 희생염소라고 오히려 더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양, 예수님은 염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희생양 맞아요. 아무튼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일단은 왜 우리가 이게 희생양이라고 자꾸 써야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스케이프고트는 염소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쓰지만
희생 염소로 읽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나중에 제가 양과 염소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네. 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아까 네. 이렇게 공동체가 차이 소멸이 돼서 네. 위태로운 지경이 됐다고 했는데 네, 네.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그걸 다시 네. 질서를 만든다, 재차별화시킨다,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생양을 뭐 어떻게 하길래 네.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에게 어떤 차이 소멸의 책임을 묻는 거죠. 책임을 묻는다. 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거죠. 누구에게 희생양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약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다 그 눈이 좀 이상하라든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신들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들. 예.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도 보면 오이디푸스 신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오이디푸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은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알고 보면 신체적 장애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들이 뭐 눈이 이상하고 뭐 그다음에 팔이 하나 없고 뭐 발이 이상하게 부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체적 장애인들을 살해한 다음에 신격화시켜서 잠깐만요. 네. 장애인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이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네. 이 약자가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네. 그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차이 소멸의 위기를 네. 그의 책임으로 돌린다. 네. 그리고 죽입니까? 그렇죠. 네. 그 죽이는 것을 제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희생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갔죠. 그것이 축제의 본질이죠. 네. 아, 그게 축제. 예,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축제를 상당히 유의적으로만 호모 루덴스 개념으로 그냥 유의적으로만 보는데 축제가 유의적으로만 끝난 것은 현대에 와서 비로소 그런 것이지 오래전부터 축제의 마지막 날 축제의 절정은 유의가 아니라 축제의 절정은 희생양 살해예요. 희생양을 살해하는 그렇죠. 것이 축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축제 돼지를 잘 먹여서 돼지 잡는 날이 축제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축제의 목적은 돼지를 잡는 날을 위해서 위기를 의도적으로 전 단계로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신격화시킨다고 했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신격화됐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네. 다 장애가 있다. 네, 네.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네. 처음에는 장애인이었거나 네. 혹은 거지였거나 약자였는데, 약자였거나. 그지 네, 약자였는데 그들이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한 뒤에 네. 그 공동체에 의해서 신격화되어 가지고 신의 세계로 올라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 만신전, 파르테논, 판테온의 많은 신들, 뭐 나중에 제우스나 뭐 아포로디테까지 다 이야기하겠지만은 많은 지라르 스스로가 희생양이라는 책에 보면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다 장애인들이냐? 이 장애인들을 그때 당시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희생시켜 놓고 그 진정 효과 때문에 신성화해서 신들이 된 것이지 그 신들의 정체는 사실은 신체적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우상화된 것이죠. 그게 너무 좀 유치해 보이거든요. 과연 그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실제로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런 그 평화 효과, 진정 효과를 느끼게 된 것은 지랄은 이제 일단은 가장 그 초기 상태는 특별히 사법제도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법제도가 이전에 제도가 있기 전에는 이 내부 모방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내부 폭력을 제어할, 통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원시인들은 한 사람을 죽였을 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을 가했을 적에 뭐 우리가 부부 싸움 할 적에도 뭐 확 싸우다가 뭐 하나 던지고 뺨을 때리고 나면 갑자기 폭력의 진정 효과가 나와요. 그게 진정된다. 그게 원시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을 공동적으로 만장일치적으로 살해했을 적에 나오는 그 신비스러운 진정 효과, 평화 효과에 대해서 점차 이렇게 신비화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이제 초월화된 거죠. 그것이 이제 종교의 본질로 점차 자리 잡고 이후로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축제의 본질이죠. 정리를 해보면 공동체의 차이 소멸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하나 네. 택한단 말이에요. 네, 네. 희생양을 하나 약자를 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을 하나의 축제, 네. 제의로 만들어서 막 공동체가 무질서한 상황을 그렇게 일부러 연출한 다음에 그 모든 책임을 희생양에게 딱 전가시킨 너 때문이야. 네. 그리고 죽여버린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때 갑자기 폭력의 진정 효과가 생긴다. 네, 네.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 네. 야 이거 신기하다. 네. 그리고 갑자기 그렇죠. 네. 공동의 적을 두고 화해하고 뭐 성경에 헤롯과 빌로다가 전에는 적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친구가 되었다. 뭐 그게 또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의 아주 성경적인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보통 내전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전을 일부러 일부러 일으키죠. 네, 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네, 네. 내부를 통일시키는 네, 네. 것과 같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희생양을 공동체 안에 있던 희생양을 네. 바깥으로 내세운 네. 다음 네. 죽이니까 네, 네. 공동체 갑자기 네. 통일되는. 강한 응집력이 응집력이 생기고. 생기는. 네, 네. 인간인 이상은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단위에서부터 거시적이고 국가적이고 대륙적인 단계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 미묘한 방식이지만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요. 죽여놓고 갑자기 숭배를 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왜 숭배를 하죠? 왜냐하면 무질서의 책임자로 살해된 다음에 질서를 다시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희생양이 이중적이고 야누스적인 이유는 희생양의 존재 자체에 무질서와 질서가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화의 논리 자체가 일그러져 있고 신화의 논리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것은 무질서와 질서가 겹쳐진 희생양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결국 신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희생양은 이런 거네요. 공동체의 질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거군요. 네네. 한 사람이 죽음으로 공동체가 평화를 네, 누리는. 네, 네. 상당히 예수님하고 좀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신화와 복음스와 신화의 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오케이. 유사하면서도 뭔가 이제 오케이. 새로운 반전, 극적인 반전이 유대 기독교 전통,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루어진다고 지라르가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너 때문이야 한 다음에 딱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강한 응집이 생기고 네. 새로운 형태의 차이가 만들어짐으로써 평화가 네. 생기고 네. 그러니까 야 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구나. 구원자로 보는 거죠. 구원자구나. 네. 훌륭하다. 우리 네. 공동체를 구원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를 네.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희생양은 우리가 현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뭐 내가 희생양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기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라르는 희생양. 또 제가 독일 그 국제 지라르학회에 참여했을 적에 그때 언어학자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언어학과 지라르의 이론에 대한 그 학제적 연구도 활발한데 지라르에 의하면 언어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은 희생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어보다 먼저 그렇죠. 희생양이 있어. 언어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이제 언어학에서 언어의 기원과 맞물려서 희생양 이론을 논의하고 있어요. 에릭 겐스라는 이런 사람들 그런 학파가 있고, 그러니까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희생양은 우리 현대인들이 뭐 내가 희생양이다,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라르에 하면 한마디로 문화의 기원에 희생양이 있다, 희생염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모방 욕망도 네. 소설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아 심리까지 네. 증거가 나오고 심지어는 거울 유령 같은 네. 생물학 자연과학에까지 이제 증거가 나온다. 네, 네. 근데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도 네. 이것도 매우 그 기원이 네. 일찍 거슬러 심지어 언어보다 더 일찍 기원한다라고 볼 수 네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희생양이라는 개념, 일반적으로 지라르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희생양 하면 이론적으로는 지라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지라르 이전에도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희생양은 훨씬 더 이론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희생양 메커니즘은 굉장히 비열한 것 같습니다. 비열? 비열. 그렇죠. 그거 폭력적이고. 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비열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왜 그 EBS 수능 특강 고등학생들이 지라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학교 폭력, 이지매 현상, 왕따 현상, 결국은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비열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고문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고문관.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그러니까 고문관이나 희생양 이런 데에서 풀죠. 그러니까 사회적 스트레스를 어떤 그런 희생 염소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푸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우리 유대 기독교적인 감수성과 양심에 의거하면 그것은 거짓 초월이고 그것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돌아가고 작동되는 문명의 예가 있었습니까? 지라르가 그런 문명의 예, 실증을 뭐 실증 이야기 그래서 지라르가 세계 신화와 제의를 거의 다 이제 인류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희생양 메커니즘은 문화 트랜스컬처럴 문화 초월적이에요. 모든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거고 특별히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과 연관되는 것이 우리가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신제사. 최근에 보니까 제가 강의할 적에 요즘 우리 그 수강생들이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저한테 소개했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만두도 알고 보면 만두라는 것이 두자가 사람 머리예요. 그것도 보니까 그 중국 그걸 연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겼는데 보니까 제갈량이 뭐 이렇게 와시게 뭐 배를 탔는데 그 옛날 풍습에 의하면은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제물로 바쳤대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대신에 밀가루로 사람 머리 모양을 대신해서 그것이 만든 게 만두예요. 그러니까 만두를 먹는 것은 사람 머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자가 머리 두자고 머리 두자예요? 그 만이 기만할 적의 만. 그러니까 머리인 척하는 가짜 머리.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먼 세크리파이스는 아즈텍이나 뭐 마야나 뭐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든 그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거고 그게 문화의 기원에 사실은 휴먼 세크리파이스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지라르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알고 보면 희생양 메커니즘의 흔적이다. 그렇죠. 만두도. 네. 그 만두도 어떤 흔적 기관처럼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라르에 하면 제일 가장 원형적인 것은 인간 제사고 그 다음에 동물 제사고 그 다음에 식물 제사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인도 같은 데서도 식물 제사를 바칠 적에 이 식물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박 같은 걸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바쳐요.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가장 센 효험을 주는 그 영험한 것은 휴먼 세크리파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그 북한강, 남한강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사람이 2억 원어치의 그 동물 제사, 그 동물을 그 중국 고문서를 보니까 동물을 사지절단을 내 가지고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한강에 내버려 가서 아마 구속되어 뭐 그런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왜 인류가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돼지머리를 숭배하고 돼지머리 위에 돈을 꼽는 거나 만두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돼지머리 이전에는 사람 머리가 있었고, 만두는 이제 사람 머리, 돼지머리, 그 다음에 만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라르에 따르면 온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제사는 결국은 휴먼 세크리파이스다. 희생양 메커니즘의 기초에 있고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신제사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대체로 한 거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4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